안녕하세요. 저는 85세 현역 의사 최강우입니다. 오늘 응급실에 실려온 김순자 할머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요? 선생님, 저는 그냥 밥 먹고 소파에 잠깐 누웠을 뿐인데, 갑자기 숨이 안 쉬어지고 기침이 나더니 이렇게 됐어요. 식사는 언제 하셨고, 어떤 음식을 드셨나요? 손자 대학 합격 축하로 온 가족이 모여서 푸짐하게 먹었어요. 평소보다 많이 먹었는데, 그래서 배가 불러서 누웠던 거예요. 식사 후 바로 누우셨나요? 얼마나 지나서 증상이 시작됐습니까? 네, 식사 마치자마자 바로 거실 소파에 누워서 TV를 봤어요. 한 20분 정도 지났을 때 갑자기 기침이 나기 시작했고, 저도 5년 전에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83세 생일날 가족들과 식사 후 바로 뜨거운 목욕을 했다가 쓰러졌거든요. 의사 선생님도 그런 일이 있으셨다고요? 그럼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는 건가요? 네, 안타깝게도 이런 사고가 매우 흔합니다. 특히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서 자주 발생하죠. 식사 후 30분이 가장 위험한 시간입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식사 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3가지 행동을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이것만 지켜도 응급실에 올 일은 없을 거예요. 네, 꼭 듣고 싶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85세 현역 의사 최강우입니다. 의사 생활 62년, 그중 45년을 지방 응급실에서 보내며 수많은 생명을 구해왔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경험한 충격적인 사건과 함께 60세 이상 시니어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생존 법칙에 관한 것입니다. 5년 전, 저는 83세 생일을 맞아 가족들과 맛있는 저녁을 즐겼습니다. 그리고 평소 습관대로 뜨거운 목욕을 하려고 욕실에 들어갔죠. 42도가 넘는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고 15분쯤 지났을 때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며 어지러움이 밀려왔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 뛰고 오른팔과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62년 의사 생활이 제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것은 뇌혈관 문제다. 바로 도움을 청해야 한다. 의사로서의 본능이 작동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욕조에서 겨우 기어나와 비상벨을 누르고 쓰러졌습니다. 다음 기억은 응급실 침대 위에서였습니다. 의사가 아닌 환자로서 처음 응급실에 실려온 것이죠. 진단명은 일과성 허혈발작, 뇌졸중의 전조 증상이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나조차도 기본을 지키지 않았구나. 내가 그토록 환자들에게 주의하라고 했던 그 행동을 정작 나는 매일 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영상은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단순한 건강상식이 아니라 제가 62년간 응급실에서 목격한 수많은 사고들의 공통분모이기 때문입니다. 식사 후 30분, 바로 이 시간이 여러분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응급실에서 만난 수많은 어르신들의 사고에는 놀라운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식사 후 30분 동안 무심코 한 행동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이 흡인성 폐렴으로, 뇌졸중으로, 심근경색으로 이어졌습니다. 반드시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놓치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의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부분의 실천법은 당장 오늘부터 적용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금지 행동. 식사 후 바로 눕기. 첫 번째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은 식사 후 바로 눕는 것입니다. 83세 이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평생 건강하게 사셨던 분으로 60년 넘게 규칙적인 생활을 고수하셨습니다. 한 번도 병원에 입원한 적이 없다고 자랑하시던 분이었죠. 어느 저녁 손자의 대학 합격을 축하하는 특별한 저녁 식사를 하셨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맛있는 음식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해산물과 고기로 평소보다 풍성한 식사를 하셨습니다. 이순자 할머니는 평소보다 많이 드셨죠. 식사 후 이순자 할머니는 피곤함을 느끼셔서 거실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잠깐 눕고 싶었을 뿐이었어요. 누구나 식사 후에 그러지 않나요? 이순자 할머니의 물음에 저는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20분 후 이순자 할머니는 갑자기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소화가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점점 상황이 악화되었죠. 가슴이 답답해지고 기침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기침을 할수록 숨이 더 가빠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손자가 119를 부르지 않았다면. 이순자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아이가 의대생이라 증상을 보자마자 위험하다고 판단했어요. 그 판단이 제 생명을 구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이순자 할머니의 산소 포화도는 82%로 정상 범위인 95% 이상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엑스레이 촬영 결과 오른쪽 폐 하단부에 뚜렷한 음영이 보였고 진단명은 흡인성 폐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식사 후 위 내용물이 역류하여 기도로 들어가고 폐로 흘러들어가 염증을 일으킨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우리 몸의 구조와 생리를 살펴보면 그 원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식사 후 우리 몸은 소화를 위해 위장에 많은 혈액을 보냅니다. 이때 몸이 수평이 되면 중력의 도움 없이 위 내용물이 식도로 역류하기 쉬워집니다. 특히 노년층은 위식도 괄약근이라는 일종의 문지기 근육이 약해져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 근육이 탄탄해서 음식물이 위에서 식도로 역류하는 것을 막아주지만 나이가 들면 마치 오래된 고무줄처럼 탄력을 잃게 됩니다. 더 위험한 것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기도를 보호하는 반사작용도 약해진다는 점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물질이 기도로 들어가면 즉시 기침 반사가 일어나 배출시키죠. 하지만 노년층은 이 반사작용이 지연되거나 약해지기 때문에 위 내용물이 폐로 들어갈 위험이 훨씬 높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혹시 식사 후 바로 눕는 습관이 있으셨나요? 오늘부터 당장 바꾸셔야 합니다. 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두 번째 금지 행동. 식사 후 뜨거운 목욕. 두 번째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은 식사 후 뜨거운 물로 목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직접 경험한 위험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77세 최영우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30년 넘게 목욕탕을 운영하셨던 분으로 따뜻한 물과 뜨거운 열기 속에서 평생을 보냈습니다. 그에게 목욕은 단순한 씻음이 아니라 하루의 피로를 풀고 건강을 지키는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은퇴 후에도 목욕에 대한 애정은 계속되어 저녁 식사 후엔 늘 42도 이상의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뜨거운 물에서 20분만 있으면 온몸이 풀리고 잠도 잘 온다니까요. 옛날부터 내려오는 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가족들과 함께 풍성한 저녁 식사를 마쳤습니다. 보통 때보다 조금 더 많이 드셨다고 해요. 식사 직후 습관대로 욕실로 향했습니다. 평소처럼 42도의 뜨거운 물을 받고 몸을 담갔죠. 약 10분쯤 지났을 때 갑자기 어지러움이 밀려왔고 눈앞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오른쪽 팔과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의식이 점점 흐려졌지만 다행히 함께 살던 며느리가 욕실에서 나오지 않는 시간이 길어져 문을 두드렸고 대답이 없자 문을 열어 발견했습니다. 아버님이 욕조에 반쯤 미끄러져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오른쪽 입꼬리가 살짝 처져 있었습니다. 제가 간호사라 즉시 뇌졸중 증상임을 알아챘죠.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최영우 할아버지의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혈압은 매우 높았고 오른쪽 팔다리의 근력 저하가 뚜렷했습니다. MRI 결과 왼쪽 중대뇌동맥 영역에 급성 뇌경색 소견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가 겪은 상황과 똑같습니다. 식사 후 뜨거운 목욕이 얼마나 위험한지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의학적으로 살펴보면 식사 후 우리 몸의 혈액은 소화를 위해 위장과 장으로 집중됩니다. 실제로 식후 30분 동안은 전체 혈류의 약 25-30%가 소화기관으로 향하는데 이것은 평소보다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한 양입니다. 위장으로 가는 혈류량이 증가하면 다른 장기로 가는 혈류는 자연히 감소합니다. 특히 뇌는 전체 산소 소비량의 20%를 사용하는 장기로 혈류 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여기에 뜨거운 물 목욕을 하게 되면 체온 유지를 위해 피부 표면의 혈관이 확장되면서 또다시 많은 양의 혈액이 피부로 몰리게 됩니다. 42도 이상의 뜨거운 물에서는 이 확장 효과가 더욱 커지죠. 이렇게 되면 뇌를 포함한 주요 장기로 가는 혈류가 급격히 감소하게 됩니다. 특히 노년층은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져 있고 혈류 조절 능력이 약화되어 있어 이러한 상황에서 뇌의 혈류가 위험한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혹시 지금도 식사 후 바로 뜨거운 목욕을 하는 습관이 있으신가요? 오늘부터 당장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금지 행동. 식사 후 격렬한 운동. 세 번째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은 식사 후 격렬한 운동입니다. 72세 정현호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은퇴 후에도 활발한 생활을 유지하셨던 분으로 30년간 고등학교 체육교사로 일하셨고, 은퇴 후에도 건강관리에 매우 적극적이었습니다. 매주 3번 등산을 다니고 주말에는 자전거로 30km를 타는 것이 일상이었죠. 주변에서는 철인 할아버지라고 불릴 정도였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어요. 70대라도 꾸준히 운동하면 50대처럼 살 수 있다고 믿었죠. 정현호 어르신의 회상입니다. 어느 화창한 가을 아침, 정현호 어르신은 든든하게 아침 식사를 마쳤습니다. 계란 프라이와 소시지, 밥과 된장국까지 평소보다 조금 더 많이 드셨죠. 그날은 특별히 인근 산에 단풍이 절정이라는 소식을 듣고 식사를 마치자마자 바로 산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날따라 산에 오르는 게 힘들었어요. 평소에는 숨도 안 찼던 경사인데 이상하게 숨이 가빠지고 가슴이 답답했죠. 가슴이 조여오는 듯한 느낌도 있었지만 나이 탓이겠지 하고 계속 올라갔어요. 정현호 어르신의 부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산 중턱에 도달했을 때 갑자기 가슴에 극심한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마치 가슴을 누군가가 강하게 누르는 듯한 압박감이었죠. 식은땀이 흘렀고 호흡이 더욱 곤란해졌습니다. 정현호 어르신은 그 자리에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동행한 등산객 중 한 분이 응급구조사였고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119에 신고했고 헬리콥터로 응급이송되어 목숨을 건지셨습니다. 진단명은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심전도와 혈액 검사 결과 전형적인 급성 심근경색 소견이 확인되었습니다. 관상동맥 조영술 결과 좌전하행 지동맥의 90% 이상 협착이 발견되어 응급 스텐트 시술을 시행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아십니까? 자칫 잘못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상황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식사 직후에는 소화를 위해 위장과 장으로 혈류가 집중됩니다. 이 상태에서 격렬한 운동을 하게 되면 이번에는 근육에서도 많은 혈액을 요구하게 되죠. 그러면 심장은 이중으로 부담을 받게 됩니다. 심장은 소화기관과 근육 모두에 충분한 혈액을 공급하기 위해 더 빠르고 강하게 뛰어야 하는데, 이 사례를 통해 식사 후 격렬한 운동이 왜 위험한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정현호 어르신의 경우처럼 이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식사 후 격렬한 운동이 위험한 이유. 식사 직후 우리 몸에서는 소화를 위해 위장과 장으로 혈류가 집중됩니다. 이때 격렬한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에서도 많은 혈액을 요구하게 되어 심장이 이중 부담을 받게 됩니다. 심장은 소화기관과 근육 모두에 충분한 혈액을 공급하기 위해 더 빠르고 강하게 뛰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심장에 과도한 부담이 가해져 심근경색이나 부정맥 같은 심각한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운동 시간. 가벼운 식사 후 최소 1시간에서 2시간 후. 든든한 식사 후 최소 3시간에서 4시간 후. 개인차를 고려하여 소화 상태를 확인한 후. 식사 후 권장 활동. 가벼운 산책 10에서 15분 정도, 설거지나 가벼운 집안일, 편안한 독서나 대화. 주의해야 할 증상. 가슴 답답함이나 압박감, 호흡곤란, 어지러움이나 메스꺼움, 식은땀, 가슴 통증. 특히 50대 이상이거나 심혈관 질환의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건강한 생활을 위한 운동이 오히려 독이 되지 않도록 식사 후에는 충분한 휴식 시간을 가진 후 운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